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 5월 3일 시장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3%를 돌파하면서 이 하락세를 좀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반등에 성공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페드 같은 경우에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50bp 올리고 양적 긴축까지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002%까지 장중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을 보던가 아니면은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방어되고 있는 것을 살펴봐서는 제 생각상 현재의 위치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05.17달러 0.46% 상승 마감하였고요. 달러는 강세,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글로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은 괜찮은데 미국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걸 우선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BOFA 같은 경우에는 6월 75bp 인상 가능성에 지금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50bp 인상되면 좋은 거고 75bp 인상되면은 유동성이 빠르게 꺾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75bp에 대한 가능성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계단을 꺾고 폭락을 하는 그림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모기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50bp가 오르고 집값이 더 오르면 이제 구매력 자체가 꺾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 판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주택에다가 사용하는 돈의 이 지출액 역시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시장에 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미국 주택이 어떤 식으로 꺾일지 과거에 서브프라임 때 미국이 꺾이고 한국도 꺾였잖아요.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좀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치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사죠. 8월까지 팬데믹 동안 잃은 일자리가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실업급여 숫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솔직하게 일자리 부분은 미국 내에서 걱정할 필요가 그렇게까지 크게는 아직 안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EU 러시아산 원유 수입 조치를 제한할 듯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요거를 이제 제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무기로 이제 협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전 세계 인플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 영국을 필두로 하는 이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뭐 가능성이 30%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UBS 같은 경우에는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한일, 한중 해운 운입 담합 이달 말 결론이 나온다라는 가운데 중국의 해운이 차근차근 살아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여기서 별거 없이 끝나고 그리고 이 해운 쪽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해운 업주들이 많은데 쭉 올라갈 수 있는 거 요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런 모습이 보여줬을 때 운임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에 뭐 타이어 같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FOMC 앞두고 금융시장 들썩인다. 지금 원달러 환율 1265원까지 갔는데 당연히 이게 한국 시장 입장에서 안 좋아요. 이유가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조를 갖고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1,000원에서 1조를 넣었는데 갑자기 10원이 왔다 갔다 해서 야 올라갔네?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돈을 넣자마자 환차손 때문에 이 1조를 넣었으면 100억이 날아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하다 보니까 이 원달러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은 정말 이거는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요거 만약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와 준다 외국인 쪽에서 그러면 걔는 정말 강한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고요. 자, 요거 썩 좋지 못한 모습이긴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수급 들어왔을 때 원달러 꺾일 수 있으니까 만약 꺾인다면 아, 여기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포인트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싹 해봤고요.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이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현재 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계속해서 횡보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올라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만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만약에 종가가 가격상으로 21,000원 위에서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향후 매우 긍정적인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뉴스 하나씩 보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볼만한 뉴스는 이전에 나왔던 거 말고는 없어요. 원전 확대, 그리고 소형 원전, 그리고 풍력 발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소 발전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다 이미 쌓여 있고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이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상당히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뭐 뭔가 힘을 모아가는 원기옥의 느낌이 세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부채 비율이 18년 만에 두 자리로 가면서 경영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만약에 해외 쪽에서 원전 수주를 성공적으로 받게 된다면 매출은 더욱더 커질 것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쪽에서도 짓기로 해놓고 안 지었던 원전들이 있잖아요. 그 원전들도 짓게 된다면 매출은 더욱더 커질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성장주 더하기 가치주의 느낌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은 지금 매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건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죠.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아, 물론 최근에는 외국인 쪽이 조금 사주나 싶더니 매도가 좀 크긴 합니다. 근데 이 요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회사 자체의 악재 때문에 이렇게 매도가 많았던 것보다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원달러로 인한 환차손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그 현상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외국인 쪽에서 많이 잡힌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투신이나 몇몇 기관들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조금씩이나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충분히 이전 고점 부분 뚫고 올라가는 그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급 요 두 군데가 이제 바뀌는 그 상황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당장은 추세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그냥 이거는 선거 보면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걸 그냥 딱 하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위에서 내려오는 요 추세 라인 있죠? 요거 이제 보시고 현재 위치에서는 역헤드앤 숄더 이후의 반등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 안에서도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 이후의 반등 역헤드앤 숄더가 두 가지가 겹쳐있는 라인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 라인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기서 자리 지켜준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지라인은 61선을 놓고 보고 위쪽의 저항은 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위치는 가운데 끼어있는 수렴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힘을 모아가는 자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현재 위치는 역헤드앤숄더다. 지지라인은 61선이고 위에 추세 라인, 하락 라인 요 두 가지를 보면 되고 그 안에 있다면 일단 굳이 팔 필요 없이 홀딩을 하면서 살펴보면 매우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고점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자리인데 이전에 소화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를 뚫었을 땐 이 다음 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매우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전략 대응 방법 맞춤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투자 에너빌리티 최근에 조금 빡센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긴 했지만 여전히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볼 가치 충분하니 좋은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파악을 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 투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간단하게 멤버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4월 26일 날 딱 한 종목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날. 그리고 나서 당일날 이렇게 조금 오르고 조정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4월 30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은 건데 ST팜이라는 종목을 요때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날이죠.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오늘까지 딱 봤을 때 6% 이상 올라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의심 섹터로 해서 멤버십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수요일 날 내일이죠.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한번 어떤 거 올라가는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멤버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와 관심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